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벌써 10월이 열흘이나 지났네요. 예. 추석 연휴하고 또 한글날 연휴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들 좀 좋은 시간들 가지셨는지 좀 바쁘셨는지 저는 아무래도 조금 한글날 연휴 이틀 동안 좀 어딜 많이 돌아다녔더니 그게 여독이 쌓인 건지 아니면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여독은 금방 풀어졌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몇 달 동안 굉장히 하루를 틈도 없이 굉장히 은근히 이렇게 꼭 뭔가를 달성해야 되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게 좀 한순간에 좀 긴장이 풀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맺혀있던 그런 피로가 저한테 좀 닥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쉬고 어제 사실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고까지 만들었는데 영상 만들기까지는 너무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만 완성하고 어쩔 수 없이 어제 또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번 영상 만들고 오늘까지 조금 텀이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지금 결국 이번 연휴에 한글날 되기 전에 10월 7일부터 그쪽 시간으로 우리나라는 10월 8일부터인가요? 결국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 사실 스포를 좀 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세계관에서 제 생각이란 거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원래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몰고 가면서 언젠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효과가 이제 좀 빠지고 연준이나 유럽 연합이 계속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더 이상은 이제 올리지 말고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오고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에도 영향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약발이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약발을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블랙스완이 필요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 시장에서 알고 있던 것은 일본의 카미카제 태풍, 일본이 갑자기 자기들 안 올리던 초저금리 그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엔캐리로 자극하게 되는 그것은 뭐 언젠가 지금 작년 내내 일본이 미국의 그 정책에 맞춰서 희생하는 대신에 대가를 받는 대신에 언젠가 한번 와일드 카드로 써먹을 거다. 그거는 뭐 작년 말부터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금년 7월에 터진 거고요. 하지만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면 항상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죠. 거대한 계획일수록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끝까지 자기들 목표로 갈 수 있는 그 제2, 제3의 그 계획은 마련을 해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사는데 그 대충 살진 않잖아요. 대충 두 번째, 세 번째 계획들은 항상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항상 연구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금년 초부터 특히 작년 말에 결국은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으로 타겟이 넘어오면서 그리고 작년 12월에 사우디하고 중국이 은근히 더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위안화로 앞으로 뭐 결제하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저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세계의 전쟁의 위험이 우크라이나전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커진다. 그래서 뭐 세계 대전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스포를 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일찌감치 이스라엘을 자극을 해가지고 미국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번
기억들 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한두 번 다뤘었는데, 블로그에서 다뤘었나? 영상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 얼마나 그 이란이 트럼프 때 핵 협정을 탈퇴를 하죠. 사실은 트럼프가 먼저 차버린 거죠. 이란을 그래서 이란이 자극받아서 우리도 안 해. 뭐 니들 말대로 뭐 차분히 뭐 저기 뭐 핵무기 감축, 핵 개발 포기하고 그런 거 없어. 우리도 다시 우리 마음대로 니들이 우리한테 핵 협정에 가입해서 순순히 말 들어주면 이런 거 해준다고 해서 니들 말 믿고 유엔 말 믿고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는 미국이 우리는 그런 거 몰라 하고 먼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뛰쳐나가면서 이란은 못된 놈들이니까 계속 제재해야 되고 제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야, 이 국제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 되나? 나 니들 말 믿고 한 대로 다 했는데 미국 대통령은 뭐 깡패야? 사실 트럼프가 좀 꼴통이죠. 그래서 이란도 미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한데 내가 왜 니들 말 들으면서 우리도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가 핵협정을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이제 돼가지고 트럼프 똥을 치운다고 이란을 엄청나게 핵무기를 저기 개발 못하도록 뭐 한다 했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인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그거는 결국은 우리하고 한판 붙었을 때 아주 죽을 때까지 서로 뭐 하자는 거 아니야? 핵무기 개발하기 전에 니들을 가만둘 수 없지. 혹은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전투기를 멀리 날려가지고 공습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그 영화에도 나오는 정보부가 있죠. 모사드라고 아주 CIA 버금가는 정보력을 자랑하는 모사드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이란 어디 공장에서 플루토늄을 농축을 해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까지 간 것 같아.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냥 아무런 뭣도 없이 그냥 전투기 띄워가지고 그날 밤에 거기 폭격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물론 이런 거는 뭐 국제법이나 뭐 그런 거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의 뭐 전쟁에 버금가는 도발인데, 그쪽 동네는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니네 이스라엘이 밤새 그랬냐 물어보면은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데 다들 이스라엘이 했다고 전 세계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니네가 했겠지 누가 했겠어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앙숙인데, 어떻게든 그 당시 이제 이란이 트럼프 때문에 핵 협정이 파기가 되면서 자기들도 이 더럽고 치사한 국제사회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안 맞으려면 핵무기 가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니들이 핵무기 가지는 꼴은 죽어도 못 보지 하고는 티격태격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바이든이 잘 이용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들 그러냐 싸우지 마 하고 말리는 척 하면서 둘이 싸움을 붙일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작년 말부터 사우디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멀어지면서 붙어먹게 돼 있었는데, 중국 러시아를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해도 사우디는 중동의 대장이거든요. 사우디가 가자 하면 다 따라갑니다. 2인자가 아랍에미레이트고요. 대부분 따라가는데 걔네들이 중동 러시아하고 오일머니로 계속 교류를 해주고 경제 개발하는데 협력해주고, 중국이랑 뭐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저기 뭐 무역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뭐 미국과 유럽이 중국 러시아 죽어라 하고 경제 제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해도 수출을 그렇게 막아놔도 중동 지역하고 하면서 살아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동 붐 그런 걸로 한번 경제가 확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작년부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사우디가 그 젊은 야심과 빈살만이 나와서 좋아 뭐 미국 니들 좋을 대로 하고 우리도 좋을 대로 해보자 나는 자신 있어 하면서 중국 러시아하고 붙기 시작하는 걸 보고 그쪽에서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이란하고 한번 빵 터뜨리게 만들면은 중국의 그 중동의 정국이 아주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누구는 이스라엘 편들 거냐, 누구는 팔레스타인 편들 거냐. 그러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러시아 편드는 애들, 러시아의 자금과 군사물자를 대주는 애들은 또 국제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 중동 전체 사우디를 제약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하나만 제약을 해도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젊고 빠릿빠릿한 유튜버님들은 탁탁 세 줄 요약해서 잘하는데 벌써 잠깐 스포 과정인데 왜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참 답이 없네. 이게 중동입니다. 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보이시죠? 지금 문제가 된 이스라엘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이게 다 이제 산유국이 여기 많단 말이에요. 이 산유국이 많은데 이 산유국들이 여기에서 지금 원유를 생산하면 주로 어디로 가요? 땅으로 안 가죠. 바다로 유조선으로 가는데 빠져나갈 길이 딱 보십시오. 여기는 이집트 옆에 스웨즈 운하죠. 아시죠?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네들도 뭐 이쪽으로 조금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게 이란하고 이 사우디 사이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거든요. 일이 다 빠져나가요. 대부분. 그런데 뭔가 티격태격해서 예를 들어서 이란을 제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란 제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란이 먹고 사는 거 석유니까 여기서 못 나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호르무즈 해협 딱 보면 여기 이렇게 꺾이면서 좁아지죠. 두바이 앞에 아주 막기 딱 좋죠. 여기다 예전 뭐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선단 여기 딱 막아가지고 이란 유조선은 못 시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흑해에서 마찬가지죠. 흑해에서 러시아 유조선 같은 거는 아예 이리 못 가도록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란이 가만히 안 있고요. 이리 나가는 다른 나라의 유조선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땡깡을 놓습니다. 납포를 해요. 못 가 하고 군함을 보내가지고 그걸 납치를 한다는 거다. 왜죠? 그래야 여기 있는 나라들이 야 니네가 막으니까 우리까지 괜히 불똥이 튀어서 굶어 죽잖아 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 지역의 그 유조선들이 일이 다 나가는 게 있는데 굳이 뭐 얘네들하고 다 뭐 전쟁을 하고 제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요 산유국 이란 같은 애들만 아무튼 이 사이를 분란을 조장하면은 유가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여기하고 어떤 경제개발 협력을 하고 교역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 날마다 뭔가 빵빵 이란 내전이 터지고 여기서 해상에서 뭔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여기하고 지금 여기다 회사를 기업을 놓고 여기랑 무역을 하고 경제개발 협력 뭐 건설을 짓고 막 할 얘기가 수월하겠어요? 올스톱이 되고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중동하고 손잡고 앞으로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마침 그 핵개발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티격태격 하는 거를 작년하고 금년 초에 미국이 이용할 거라고 제가 봤었습니다. 제 목소리 너무 듣기 싫죠. 지금 또 컨디션도 안 좋아서 더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들을 보면요. 여기 보면 뭐 3차 대전 준비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언제 만든 거냐면 금년도 2월 24일 날 그때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여기 내용을 지금 제가 보면은 3차 대전 얘기는 2월 달에 제가 뭔 얘기였냐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 네 군데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와 이제 가능하면 일본의 대한민국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이런 팽팽한 대치 구도를 앞으로 만들 세팅이 끝났다. 요걸 보자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상반기에 걸쳐서 거의 지금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나라도 캠프 데이비드에 가가지고 이제 거의 여기 동참을 했고요. 일본까지 완전히 이제 우리 저기 나토 회의할 때 일본 대한민국 같이 가서 게스트로 참관하죠. 세팅은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말고 2월 13일 날 그 전에 금년도에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1편하고 2편을 만들었습니다. 1편은 대만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위험을 얘기했고요. 2편은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을 그런 위험이 지금 커졌다는 것을 이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얘기를 그 당시 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군이 지금 같이 붙어가지고 세계에 뭔가를 좀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 그 얘기를 이때 했었고요. 네, 그때 2월 13일 썼던 그 영상에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가장 전쟁의 위험도가 높은 곳은 중동이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사우디라는 그 동아줄을 잡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잘만 사우디랑 붙으면 경제가. 즉 사우디하고 경제 협력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는 작전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우디와 중국, 러시아 등 중동 지역에 붙어가지고 서로 잘 되는 거를 그런 변수를 위험하게 지금 만들고 싶은 욕심이 틀림없이 미국이 생길 것이다.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잘만 하면 거기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압력도 작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극우 총리 네타냐후가 참이 좀 꼴통이긴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전쟁을 세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 당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 일은 일어나지 않고 지금 하반기에 일어난 것도 저는 상반기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참 개인적으로 좀 우울한 게 이렇게 국제정세, 국지전의 변화와 전쟁의 위협을 2월 초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했었는데 4가지 중에 이미 3가지는 실제 일어나거나 완성이 됐습니다. 남은 거는 대만 전쟁인데 대만에 뭐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국지 도발이던데 요것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인발부터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너무 싫어요. 그거는. 그래서 또 굉장히 민감한 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반기의 전쟁의 위험, 특히 이제 아시아 전선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잠깐 회원 영상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회원 영상에서만 요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밤에 잠 안 오고. 또 뭐 다른 너 이 새끼 혹시 빨갱이냐 하면서 왜 그런 극우 어떤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를 오해하고 또 공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 작전이 상반기에는 안 일어났었느냐? 네타냐후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네타냐후가 너무 꼴통인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 네타냐후가 너무 꼴통이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극우 지금 최고 극우적인 그 신정 일치에 그 모든 그 하느님의 자기들이 이제 하느님인가 유대교는 다르죠? 기독교하고 예. 유대교에서 믿는 그 경전대로 나라를 그런 신이 얘기했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아니면 일부 뭐 막 그 광신도적인 어떤 기독교의 목사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쪽은. 그래가지고 뭐 미국 말 듣고 제대로 어떻게 좀 같이 짝짝꿍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아주 꼴통 중에 꼴통에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미국이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거 해보자고 은근히 옆구리를 찔러도 아니야 지금 나는 이 땅 위에 팔레스타인들 다 몰아내고 온전한 우리 유대인만의 확실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다른 애들 다 없애고 추방하고 죽이고 우리만의 나라를 신정일치 국가를 만드는 게 최고 우선 과제하고 거기에 더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옆에 팔레스타인들을 박해하면서 온갖 부작용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주 푸틴급만큼 못된 놈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확 바뀌어요. 연초부터. 물론 그 전부터 안 좋았지만. 그래서 바이든도 그때부터 버립니다. 아우 이 새끼는 정말 데리고 좀 뭘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좋은 건데 말귀도 못 알아먹고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저 네타냐후 저 새끼 막 저놈이 테러리스트다 하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나니까 바이든도 버린 거예요. 아우 얘하고 뭐 하려다가 괜히 미국만 욕먹겠다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착실히 이제 다른 쪽 우크라이나와 다른 쪽 전선 세팅에 더 힘을 드립니다. 그랬었는데 왜 다시 이번에 이 들어온 네타냐후하고 손을 잡았냐?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손을 잡았다고. 그 이유는 바로 그렇죠. 시즌4가 시작된 브릭스 회의입니다. 브릭스 회의에서
에이, 니들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고 겁주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우리끼리 통화 만들자. 그리고 우리끼리 스위프트 말고 달러 배제하고 우리끼리 결제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 앞으로 1년 안에 완성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채권 사주고 완전히 저기하고 분리해서 미국이 앞으로 뭐 금리를 올리든 달러가 어떻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끼리 버틸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하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합의를 본 거예요. 와, 더구나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누가 새로 들어갔냐? 새로운 멤버로 사우디가 들어가는데 사우디가 들어가면 중동이 사실은 이란 빼고는 사우디하고 사이가 나쁜 몇 나라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다 따라 들어갑니다. 형님이 하자면 뭐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제2 세력자인 아랍에미레이트라 손잡고 사우디가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건 어땠습니까? 숙적 이란, 순위파, 시아파 종교 교리 때문에 싸우는 이란하고도 손잡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중동 전체가 사우디 세력권하고 이란 세력권 두 개가 형제하고 우린 어차피 같은 유목민 아니었냐?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고 손잡고 들어가서 브릭스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달러를 배제하고 자꾸 위안화, 루브라 아니면 요 안에 있는 그 브릭스 달러 새로운 통화로 자꾸 자기 원유를 결제하고 하면은 이게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건데 왜냐하면 이 새로 들어간 회원들이 정식 회원이 되는 게 내년 1월부터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뭡니까? 페트로달러는 끝장나는 거예요. 물론 페트로달러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큰 의미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야 달러 없어도 저기 잘 먹고 잘 사네 저렇게 여기 다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달러가 확 약세가 되고 이제 정말 기축통화의 패권은 끝나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게 되면 재정 적자, 재정 부채 문제를 예전처럼 빵빵 돈을 찍어갖고 그냥 뭐 저 재정 한도 늘리면 되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들도 빚을 갚아야 되는 시대가 와요. 안 그러면 나라가 부도가 나고 끝장납니다. 그렇게 사실은 제국이 다른 하나로 넘어가는 거죠. 버틸 만큼 버텼으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빨리 진행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되니까 미국이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사실은 내년 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 경착륙의 위험은 더 세졌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질 위험은 더 세졌다 하고 미친놈처럼 시즌4부터 제 유튜브 영상에도 회원 영상에 맨 전쟁 얘기만 이 자식은 세상에 전쟁이 나라고 기도하는 놈인가 아우 저 시골에서 음치머니 혼자 살면서 세상아 망하라 저주하는 참 돈 1,000원이나 보내줄까 그런 동정론이 생길 정도로 참 음침한 늙은이네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갑자기 어떻게든 내년 내후년 돼갖고 본격적으로 진짜 전 세계가 야 달러 없어도 살겠는데 고 달러에서 멀어지기 전에 여기에서 이 브릭스 안에서 이 중동하고 협력하는 중국,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잘 되지 못하도록 중동에 뭔가 또 우크라이나처럼 장기적인 분쟁의 씨앗을 다시 한번 살려놓고 싶은 겁니다. 아시아나 뭐 이런 전선도 있지만 이번 브릭스 딱 회의하면서 어디보다도 중동부터 찔러놔야겠구나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가 좋지가 않냐면 결국 여기서 이용할 거는 이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친미 쪽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도 여기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떠나고 지금 미중 패권 다툼에서 서로 각자의 각 나라의 어떤 실리 외교 추구가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됐거든요. 그 못하는 나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양쪽 진영에 다 양다리 걸치고 이쪽에 유리한 게 있으면 이쪽에도 손 벌리고 이쪽에 유리한 거 있으면 이쪽하고도 어깨 동무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이 기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우리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한쪽에 완전히 매여 있는데 노예처럼 이것도 우리도 이제 그게 다라면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먹고 사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그래서 분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 말 듣고 따라주지를 않아요. 이제 얘네들이 미국이 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보자 하면은 그럼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여기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거 준다고 근데 너는 뭐 줄 건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프리카도 그러고. 자, 그냥 골치 아파졌는데
결국은 미국 말 듣고 같이 서로 간에 짝짝꿍이 돼서 좋아 나도 마침 그렇게 하려는 참이 없어 서로가 윈윈이네 하고 따라주는 애는 역시나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네타냐후가 국제적으로 푸틴만큼 악역의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 새끼 물러나라 정말 이 새끼 꼴통이다 정말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날마다 시위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잡고 본 일을 벌리기가 굉장히 지금 떨떠름합니다.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남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타냐후를 잡고 뭔 일을 벌려도 이 꼴통이 중간에 미국이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꼭 가가지고 내일 저기 위아래로 양복이랑 딱 구두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내일 중요한 자리니까 머리도 좀 깨끗하게 다듬고 이 돈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9시까지 와야 돼 내일 중요한 자리니까 아유 걱정 말아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은 뭡니까 12시 돼서 나타나는 거죠. 머리 콱 해갖고 막 추리닝 입고 쓰레빠 찍찍 끄시고 너 어떻게 했냐 했더니 형님 내 말 좀 들어보셔. 어제 춘식이가 나 진짜 내가 화가 나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있나. 내가 밤새 새벽까지 걔 때문에 같이 술 마시고 말이야 지금. 너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니까 내가 준 돈 어쨌어. 술 마셨지. 형님이 나라면 그 춘식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아주 꼴통인 거죠. 어떻게 얘가 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지금 당장 네타냐후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찔러보자. 한번 불씨를 살려보자 하고 지금 물론 시작은 하마스가 침공을 했죠.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침공을 했지만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걸 잘 살려봐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겠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미국이 상당히 쫓기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8월 브릭스 회의가 그만큼 지금 파급이 큽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거 애써 축소하고 다루지도 않지만 이거는 지금 큰 분기점이에요. 정말로 진짜 이제 본격적인 화폐 전쟁과 일반 전쟁까지 같이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년이 되기 전에 금년 하반기에 내년에 정식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사이좋게 손잡고 브릭스가 돼가고 확 돌면서 정말로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이 훅 죽기 전에 여기서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용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애가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이 꼴통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얘랑 같이 뭐 가는 겁니다. 그만큼 쫓기고 있는 입장이고 무리수적인 입장이다. 앞으로 정말 이게 미국의 뜻대로 그렇게 잘 될런지 아니면 워낙 네타냐후가 꼴통이라서 사람들한테 별 호응을 못 얻고 일이 파국으로 치달을 치는데 파국으로 치달아서 미국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저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정말로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는 어디선가 또 어떤 뭔가 빵 진짜로 폭탄이 큰 게 하나 터지면서 이런 정치적인 뭐뭐를 떠나서 그냥 다 같이 그냥 피해 복수다 하면서 세계대전처럼 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터지지 말아야겠죠. 이것이 지금 오늘 할 내용의 전부 스포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장 상황 보면요. 저번 금요일부터 그렇게 된 다음에 지금 어제까지 월요일, 화요일 대충 3일 보니까 역시나 제가 저번에 한글날 연휴 첫 번째 만든 영상처럼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지금 김빼기 작전 시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유력 인사가 금요일에도 그러더니 월요일도 그러고 어제도 그랬더만요. 계속 연준 인사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나와갖고 계속 시장을 달래죠. 입을 싹 바꿔요. 매파가 전부 또 비둘기가 돼가지고 부드러운 얘기하면서 국제시장에서 투기적인 패닉세를 방지하면서 한 템포 좀 쉬어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어딘가 뻥뻥 터지지 않도록 굉장히 시장을 달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연준 위원들 나왔고요. 또 옐런도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퍼슨 부의장 로건 댈러스 다 나와갖고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하면서 달라니까 국제 금리가 쭉 힘이 빠지면서 빠지겠죠. 그러니까 시장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닥쳤는데도
오히려 시장을 이렇게 달래주는 와중에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 나면은 항상 뭐 이런 변동성이 있으면 안전자산으로 일단 몰려가는 거 아니야? 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지 하고는 미국 국채를 그렇게 더 떨어질까봐 안 사던 애들도 미국 국채 지금 좀 사볼까?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매수세도 은근히 들어왔어요. 그 덕분에 지금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적당히 증시에서는 이제 국채를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바뀌면서 패닉셀은 안 나오고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왔고 어딘가 지금 실물 경제가 터지려는 위험은 지금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그 뭐 시장이 뭐 고용 보고서가 그렇게 생뚱맞게 나왔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주식 시장이 빵 떴던 거는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달래주니까 뭔 일 있으면 얘네들이 무조건 받쳐주겠구나. 그런 뻔뻔한 마음에 오른 것 같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7일인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배수연 특파원님 이분이 많은 기사를 내고 유튜브도 하면 저도 열심히 구독하고 볼 텐데 뉴욕에서 뭐 가끔 뭐 열흘에 한 번씩 이제 더 중요한 일 하시고 자기 생각을 적는 기사는 한 열흘에 한 번씩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0월 9일 한글날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미국의 고용 수치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서 그쪽 분위기를 전해주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앞으로 연준이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면 힘드니까 양적 긴축 QE를 좀 줄여볼까 포기해볼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되면서 고용보고서 이렇게 깜짝 무섭게 나왔는데도 오히려 월가는 앞으로 무엇인가 깨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연준도 그거를 가만 스스방관하지 못하고 도와주고 뒤에서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괴물급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거기에 쫄지 않고 오히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연준 위원이나 파월이 시장이 흔들리면 막아줄 것 같은데 눈치를 채가지고 시장이 그걸 무시하고 오른 것 같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배수연님도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좀 저도 기분이 좋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이분도 이렇게 같이 장단을 맞춰주니까 좀 어깨가 으쓱하죠. 예. 자, 전쟁 얘기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 뭐 블로그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아까 지금 앞에서 제가 다 한 얘기입니다. 이번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10월 7일 처음 하마스가 빵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엄청난 일이 터지죠. 새벽에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를 거의 뭐 3시간 동안 뭐 5,000발인가 쏴놔가지고 유격률 90% 이상 아이언돔이 그거를 요격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다 요격해? 그러죠? 걔네들이 쏘아올린 로켓포가 싸제로 만드는 겁니다. 돈도 없고 지원도 없어가지고요. 도라무통 잘라가지고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싸제 로켓포 폭탄이 어깨에다 메고 쏘는 거. 뭔 일 생겼다.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지구에 막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경이 막 시위 진압하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하다가 지나가는 뭐 여자하고 아이들 총으로 빵빵 쏴주겠다. 거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이제 그 아이랑 엄마가 죽은 시체를 보고 그 시체를 막 떠밀고 이제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막 다들 울죠. 이 새끼들. 그러면 이제 젊은 애들이 나가가지고 뭡니까? 저는 가만 못 있겠습니다. 로켓포 등에다 메고 담장 넘어 이스라엘 쪽으로 빵빵빵빵 쏘는 겁니다. 로켓포를 이렇게 싸제로 만든 거를 엉성한 거를. 그럼 그것이 슉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데 그 얼마나 땅덩이도 좁아요. 바로 옆집이 이웃이지. 그 뭐 빵빵 터져갖고 아이고야 막 화분 깨지고 사람도 다치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감히 우리를 하고는 전투기를 띄워버립니다. 전투기가 가가지고 아무래도 이번 로켓포 작전을 지휘한 지휘관이 저 건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사드나 이런 정보부가 딱 찍어주면 거기다 갖다 그냥 미사일 쏴버립니다. 그럼 그 건물 안에 있는 70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제가 지금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거기가 그런 동네예요. 그런 식인데 이번에는 이제 막 그 5,000발을 막 쏴버리니까 얘네들도 아이언돔도 못 막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그 트럼프가 만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 국경 장벽 그런 건 우습고요.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니들은 여기서만 모여 살아 꼴보기 싫으니까 하고 옛날 그 독일의 유태인 아우슈비츠 뭐 수용소처럼 자기들끼리 모아놓은 그 자치지구를 도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하고 그리고 거기를 장벽을 쫙 둘러놓는데 그 장벽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튼튼하고 뭐 스마트 감시 체제가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열심히 막 불도저로 밀고 뭘 해가지고 찍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막 그 학살을 저질렀죠. 가까운 곳에 음악축제 콘서트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낙하산 타고 다 내려오고 돌아서 3시간 동안 여기서 학살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납치해가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건 학살이죠. 하마스에. 민간인들 거기 온 다국적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다 납치하는 영상이 나오고요. 심지어 여기서 여자들을 납치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옷을 벗겨갖고 알몸으로 트럭에 끌고 다니면서 자기들 전리품처럼 자랑하는 모습도 영상에 나오고 와 천인공노할 이 인간도 아닌 것들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예. 이틀 가고 3일 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죽고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얘네들 소탕하러도 다니지만 이스라엘 역시 그 담장 바깥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똑같이 당해봐라 하고 거기 공습을 때려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 하마스 그 무장단체하고 교전을 하고 색출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니들이 그렇게 보내갖고 우리 쪽에서 이만큼 죽었어? 그러면은 비행기 띄우든지 미사일 발사하든지 해갖고 담장 너머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가자지구에 무차별 공습 때리는 거예요. 여기 뭐 민간인 살고 몇 층에 순위가 살고 영위가 살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이쪽에서는 자세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것만 막 감정적으로 다루지만 똑같이 해줍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똑같이가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몇 배로 더 많이 해줬어요. 팔레스타인 쪽에. 감히 반항을 못하게 하려고 공포로.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 보면 이스라엘이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죽은 사람은 삐까삐까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민간인입니다. 요거를 보고 못 참겠다 하고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에 있는 맞닿아 있는 레바논에 있는 또 다른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우리는 같은 하마스와 같은 편이다 하면서 도발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이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것이 점점 주변으로 커져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 옆 나라들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라크의 무장 세력들도 이 하마지에 가담해서 이스라엘과 연대해서 싸우려고 하는가 이런 모습도 지금 봐야 된다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침투해서 일을 저질렀던 하마스 애들은 지금은 이제 다시 쫓겨가지고 자기네 가자지구로 후퇴해서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들어가면서 약 100명에서 150명가량의 민간인들 또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 이스라엘에 관광 가는 외국인도 많잖아요. 우리도 뭐 여행 유튜버 보면 이스라엘 이런 데 관광들 많이 가서 또 찍더라고 예전에 보면. 걔네들 다 납치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훨씬 무기 체계가 탱크 전투기 막 이런 거 있고요. 해가지고 여기에다 막 공습 이렇게 보복이다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막 난리를 냈냐고 막 하면은 여기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인간 방패죠. 민간인들 데려가고 외국인들 데려와서 건물에 한 명씩 다 우리가 지금 속에다가 심어놨다. 공습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버틸라고 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를 다시 다 몰아넣고 여기로 다시 봉쇄를 하고 전기, 물, 수도 다 끊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여기서 니들끼리 죽어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우리 지금 눈이 뒤집혀 못 참겠다. 인질이고 나발이고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인질 구출한다고 하면서 여기를 다 쑥대밭을 만들겠다 하는 거죠. 국제사회랑 미국도 사실은 야, 네 심정은 이해가지만 좀 기다려봐라. 좀 더 좀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야지. 인질이 지금 몇 명인데 하는데도 네타냐후는 못 참겠다. 네가 지금 내 심정이 돼봐라. 뭐 인질들 지금
이 짐승 같은 놈들이 놔두면 인지를 나중에 우리한테 얌전히 보내줄 거나 같냐? 어차피 뭐 인지들 지금 다 반 죽음, 죽지 못해 살아있을 거다 막 그런 얘기 하고요. 참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은 220만 명, 거의 우리나라 대도시급입니다. 이 좁은 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한사 안에서 그렇게 사람이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해지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식주 해결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새끼도 안 낳고 멸종한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런다고 하네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든 인간이든 자식을 엄청나게 낳는답니다. 실제 여기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자지구 같은 데도 그 몇십 년 동안 맨날 이런 일이 일상이고 죽어나가는데도 인구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많이 늘어가고 거의 뭐 우리나라 대도시급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오늘 내일 또 어떻게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려하던 중동 전쟁은 결국 터졌습니다. 그리고 중동 화해를 깨고 다시 지정학적 불안을 일으키려는 그들의 작업도 지금 불과 3, 4일 며칠 사이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모든 게 그들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과 많은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면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결국 당하는 건 일반 민간인들 뿐이고 이득을 보는 건 이번 패권 전쟁에서 일부 국가들 뿐이라는 것을 점점 사람들이 깨닫는 것 같죠. 그래서 이미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이 러시아 이 새끼들 우크라이나 지지합니다. 막 뭐라도 보내주고 싶네요 하더니 지금은 뭐 한다고 하면은 아유 우리는 우리 실리를 챙겨야지 그렇게 막 미국이 시킨다고 퍼주냐. 가만 보면은 미국 좋은 일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이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세계의 시각도 20세기 말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례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항상 착한 편인 줄로만 알았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랍 팔레스타인들은 진짜 나쁜 놈들인 줄만 알았어요. 그 당시에 한정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세계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서구 영향권에서 동맹으로 쓰이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랬죠. 하지만 20세기 말 인터넷이 발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인 소식을 냉전이 무너지면서 여러 나라의 소식을 직접 가서 취재하고 알 수 있게 되면서 내가 TV에서 보는 세상과 실제 보는 세상은 좀 다르구나 하고 점점 많은 세계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영향 아래서 사람들 생각이 아직 편협하고 언론도 덜 개화된 나라들도 있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는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오랫동안 그들을 압제해온 이스라엘을 더 나쁜 놈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UN 같은 데서 이란 팔레스타인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뭐 거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하고 할 때는요. 여전히 미국과 G7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만 전체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UN 같은 데서는 압도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더 많이 들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극렬 우파 네타냐후가 언제 어디서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똥벌을 차면서 골치 아프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미국 역시 세계의 여론이 좋지 않은 네타냐후를 그래서 일찌감치 내치고 멀리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네타냐후의 손을 내밀고 지금 또 이렇게 빠르게 그들을 지원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다단한 배경들이 숨어 있습니다. 중동은 특히 오랫동안 전 세계 지구에 화약고를 하던 곳이라 사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 지구 안에서 가장 참혹한 현실 지옥이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외계 행성처럼 소외받아 온 곳입니다. 우리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그리고 또 6.25 동란 겪고 그동안의 어떤 이념 분쟁,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근대 국가가 되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빨치산 얘기하면서 낮에는 국군이 와갖고 우리 형이 와가지고 밤새 저기 빨치산 도와준 놈들 누구요? 나오쇼. 그래서 아니 가가 저기 내 친구 아들인데 서울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가도 좀 어떻게 나라 살려보고 잘해보자 하다 빨치산이 됐나 본데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얘가 죽을라고 그래. 내가 감자 몇 덩이 줬네. 그래도 총살당하죠? 밤에는 빨치산에 내려와서 너 국군한테 저기 뭐야 응? 우리 여기 있다고 밀고 간 애가 누구요?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때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지옥이죠. 이거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차라리 집을 버리고 산이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할아버지 손잡고 가서 숨어 있었다고 해요. 밤에 빨치산에 나서 집집마다 뒤지면서 오늘 뭐 저기 사상교육 한다고 하면서 국군한테 이런 거 하네 누구냐 해서 또 죽일까봐 낮에는 또 국군들이 와서 그 짓을 할 때도 있고 지옥이죠. 그걸 몇 년 동안 겪었을 텐데 여기는 몇 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지금까지도 70년가량 겪어오고 있는데 우리 뭐 밥 먹으면서 여기 얘기 한 번이라도 합니까? 안 하죠. 철저히 소외받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이렇게 죽어간다 말해도 국제사회가 그동안 미국과 그 다른 나라의 비호 아래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언론 보도도 잘 안 했던 거죠. 20세기 말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이렇게 지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뭐 아들 딸들이 막 끌려가고 전쟁터에 이럽니다. 뭐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뭐 유럽 열강들이 유럽에서 국제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뭐 식민지 독립하면서 어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까요 하는데 대한민국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아무리 소리 질러도 투명인간처럼 우리 일본한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신경도 팔레스타인을 안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제회의장에 가서 배를 찍고 할복을 하면서 나 대한민국에서 온 누군데 왜 우리를 신경도 안 써주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동포가 죽어가고 있다면서 거기서 부르짖을 수도 있겠죠. 응?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모두 우리한테 주목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사방에 그런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것이 이제 더 안 좋게 비춰질 때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기회에 몰랐던 사람은 몰랐던 분들은 이 지구에 우리가 감추고 있는 가장 부조리하고 이기적이고 취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곳 사정을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